예, 그럼 연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7페이지고요. 페이지는 이게 자료 수정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 페이지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U 타이머는 이 앞쪽에 16비트 프리스케일러가 붙어 있고요. 오른쪽에 32비트 그 CPU 타이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바로우라는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앞쪽에 프리스케일러는 CPU 타이머 쪽에 신호를 주고 CPU 타이머는 바로우가 돼가지고 0에서 마이너스 1로 되면 이제 다시 나를 이렇게 초기화하라라는 어떤 신호를 발생을 하죠. 발생하면은 이 타이머에 있던 값이 카운터로 내려오면서 다시 이렇게 또 바로우 동작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러한 동작을 위해서 왼쪽에 보이는 몇 가지의 제어 신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셋 있고 타이머 리로드 하는 신호가 있고 이제 타이머 컨트롤 .4는 아마 스타팅 명령인 것 같네요. 하고 t 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98페이지를 넘기시면 그래서 타이머 컨트롤 레지스터는 각 모듈마다 하나씩 있고요. 요거 위치는 확인하시고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그 레지스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선은 CPU 타이머는 지금 코드상으로도 쓰고 있고 연구실에서도 쓰고 있는 파트인데요. CPU 타이머는 거의 대부분 인터럽트를 써요. 인터럽트를 쓰지 않으면 진짜 스탑 와치처럼만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100이다 하면은 100에서 쭉 0까지 줄어든 다음에 거기서 그냥 딱 멈추고 있습니다. 딱 멈추고 이 카운팅 동작이 완료되었다는 플래그를 띄우거든요. 근데 뭐 거의 그렇게 쓰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보통은 인터럽트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인터럽트 이네이블 신호랑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는 인터럽트 플래그 신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터럽트 소스가 발생을 해가지고 실제 인터럽트가 이렇게 생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플래그 레지스터 그러니까 제어 레지스터에 있는 인터럽트 관련된 플래그 비트를 내가 소프트웨어적으로 0이나 1로 온오프해도 그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래그를 제어해서 인터럽트를 발생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아시면 되고요. 코드상으로는 실제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14번의 그 타이머 인터럽트 이네이블 그걸 1로 해놓고 플래그는 0으로 해서 초기화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은 그렇다는 거고요. 이 플래그는 또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데이터 시트를 보셔야 되는데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은 0입니다. 보통 0인데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1이 되거든요. 근데 1이 된 거를 내가 그 뭐죠? 다시 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0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여기도 코멘트가 달려 있지만 이 1을 0으로 만들려면은 1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어 레지스터마다 또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약간 유념하셔가지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비트를 0으로 하려면 0으로 쓴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제어 레지스터나 그 데이터 시트를 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럽트 플래그 같은 경우는 그 0이라는 데이터 상태로 만들려면 1이라는 데이터를 써야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 플래그 비트는 대부분 읽기 전용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쓰기 동작에 대해서는 초기화 동작을 하도록 어떤 하드웨어 설계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동작 상태가 됩니다.
하고 이제 300페이지죠. 예, 300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비트 중에 10번이랑 11번 비트를 보시면 이제 오퍼레이션 아니, 오퍼레이션 모드 이거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프리런 설정을 많이 하고요. 프리런 하면은 무슨 동작이냐면 그 카운터가요. 피리어드 값이 로드가 돼서 카운터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계속 바로우가 돼가지고 0까지 줄어듭니다. 0까지가 줄어들면 마이너스 1로 바뀌는 순간에 다시 피리어드 값을 로드를 해가지고 카운터를 초기화하거든요. 이 동작을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마치 우리 PWM을 위한 카운터식으로 계속 어떤 초기 값에서 0으로 줄어들었다가 초기 값이 되었다가 다시 또 0으로 줄어들었다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런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카운터 동작이 0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뀔 때 인터럽트가 발생한다는 거죠. 일단은 뭐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특수한 비트긴 한데 TRB라고 해서 그 CPU 타이머 리로드 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TRB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게요. 어떤 시간 초기화할 때 유용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타이머 레지스터, 그러니까는 피리어드 값을 카운터로 리로드 할 때, 그거는 로직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동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동기를 맞춘다고 해야 되나? 어떤 시작과 끝을 제어하고 싶다. 예를 들어. 이게 있잖아요. 타이머 시작 하면은 쭉 그러니까는 카운터 값이 어떤 0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0에서 인터럽트가 한번 발생하고 거기서 어떤 동작을 하고 다시 그러니까 리로드 딱 명령 주면 다시 카운터 값이 초기화가 된 다음에 0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인터럽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동작 상태를 제어할 때 약간 유용한 비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TRB라는 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레지스터 혹은 피리어드 레지스터의 값을 카운터 레지스터로 초기화시키는 동작, 이거를 매뉴얼로 하는 게 TRB입니다. 그 다음에 TSS는 이게 또 이제 장명법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그 한글로 쓴 제 말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1 하면은 중지, 0 하면 동작입니다. 이거를 여기서는 스테이터스 비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읽고 쓰기가 가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2833 뭐 데이터 시트 만들 때 약간 좀 통합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TSS는 1이면은 중지입니다. 0이면은 동작. 그래서 1이면 중지를 했으니 내가 읽었을 때 이 비트가 1이면 중지 상태라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2페이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그 코드를 보네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init CPU 렉인가? 뭐 거기는 완전히 어떤 초기화하는 단계였고요. 이제 우리가 CPU 타이머 쓸 때는 이 config CPU 타이머라는 이 함수를 부르는데 이 함수의 매개 변수가 두 개입니다. 이 프리퀀시라는 거랑 피리어드라는 매개 변수가 들어와요. 이 두 개를 곱하면 얘가 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기 레지스터에 놓고 그 다음에 프리스케일 쪽은 그냥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잠깐 중지해 놓고 리로드 해 놓고 여기는 프리런 모드를 맞춰 놓고 타이머 인터럽트 걸어 놓고
하고 내부 변수값 초기에 놓고,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세팅을 딱 하고 하고 나중에 코드 중간 어디에서 이 TSS 비트를 껐다 켰다는 줄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TSS에다가 0을 넣으면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타이머 런이 되는 겁니다. 이게 CPU 타이머 코드고, 이제 이거는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받아서요. 이게 구조체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래서 호출하는 쪽에서는 구조체 주소값을 입력을 했겠죠. 배기 변수로. 얘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예, 그 구조체에서 포인터, 구조체를 포인터로 받았기 때문에 이 멤버는, 그러니까는 구조체 멤버를 포인터 연산자로 호출해야 돼요. 이런 거는 뭐 C 언어 문법에 나오니까 나오는 부분이므로 C 언어를 공부하시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이제 나중에 코드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보통은 여기를 150, 이 뒤를 100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그러니까는 여기서 150이라고 한 부분 이 프리퀀시고 100이라고 하는 걸 피리어드로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150메가면요, 150메가면 CPU 클럭, 시스 클럭 아웃, 그렇죠? 시스 클럭 아웃이 CPU의 동작 클럭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150메가인데 150메가에서 150개 150메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150메가헤르츠의 주기가 약 13.33 나노 정도 되는데요. 그 13.33 나노가 150번 반복되면 1 마이크로세크가 되는 겁니다. 대략. 무슨 얘기냐면 한 주기는 150메가 분의 1이거든요. 그죠? 150메가 클럭을 사용하는 CPU의 한 주기에다가 150이라는 걸 곱하면 결국 1 마이크로세크가 되는 거죠. 수식상으로 여기다가 주기값 100을 곱하면 이게 100 마이크로세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 마이크로세크 주기를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논리를 미리 함수에다가 다 구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나중에 C 언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타이머 변수 놓고 요게 150메가, 현재 내가 구동하고 있는 주파수 150메가이고 그 중에 그 100 마이크로세크, 예, 그쵸? 여기서 150메가고 여기서 100 마이크로세크를 설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CPU 타이머 2는 10kHz마다 돌고 있는 인터럽트 주기를 가지죠. 자, 이제 나중에 PWM 하면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2833은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거에 따라 네스티드 인터럽트의 구조를 가져요. 중복 인터럽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건 특수한 경우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중복 인터럽트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또 허용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이나 이 구조 자체가 인터럽트가 일단 발생하는 애가 선점형이거든요. 그래서 걔가 선점한 인터럽트가 완료될 때까지는 다른 인터럽트는 그 홀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CPU 타이머 2가 지금 저희가 쓰는 코드가 우선순위가 낮은 타이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CPU 타이머 제로라면은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아서 이 PWM보다도 더 높아요. 그래서 그 실시간 제어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CPU 타이머 1이나 2를 써가지고 우선은 이 PWM 관련 인터럽트가 발생하도록 선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 CPU 타이머 2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4페이지 내용이었고요.
이거 305페이지에 설명을 해놨네요. 그래서 그 앞에 함소출에서 150과 100을 넣은 이유는 우선은 150이 일종의 프리스케일러 값인 거죠. 뭐 지금 프리스케일러 레지스터로 사용된 게 아니라 아, TPR이 타이머 피리어드 레지스터였나? PRD가 프리스케일 주기고 이거는 뭐 사용하는 것 따라 나중에 확인 좀 해봐야겠네요. 제가 이게 레지스터 이름이 보통 다른 페리퍼럴 모듈은 레지스터 이름이랑 딱 그 약어가 딱딱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CPU 타이머만 좀 보기가 약간 어려워요. 또 자주 보지도 않고 또 실질적으로 여하튼간에 이거 코드 자체는 프리스케일 쪽에다가 150 곱하기 100에서 15,000 여기 왜 15만 문이라고 적었지? 또 약간 오타가 있네요. 0 하나 빼셔야 됩니다. 0 하나 빼신다고 치면 15,000을 풀스케일러로 이용하고 CPU 타이머는 0으로 맞춰가지고 그쵸. CPU 타이머는 0으로 해도 마찬가지죠. 즉 풀스케일러를 0으로 하고 CPU 타이머를 15,000 15,000으로 하는 경우나 프리스케일러를 15,000하고 CPU 타이머를 0으로 하는 경우나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주기는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예제에서는 프리스케일러에다가 15,000을 넣고 CPU 타이머는 0으로 해서 0으로 하는 구조 그런 걸로 채택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나는 타이머에다가 값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난 그래서 제가 이걸 수정했었는데 제가 저걸 좀 PRD 이 설명이 잘못됐네요. 이거 좀 잘못했네. 맞네요. 전 잘못 본 줄 알았네. 그 타이머 피리오드에다가 이 값을 설정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프리스케일러를 넣었다고 해놨을까요? 난 예전에 뭔가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여하튼간에 요 장표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스케일러는 0으로 맞추고 이 32비트 타이머에다가 15,000이라는 값을 세팅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이 시스 클럭 아웃이란 클럭을 시스 아웃 클럭 얘를 15,000번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략적으로 10kHz 주기가 된다라는 장표입니다. 이 305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쵸? 이제 마지막에 이 코드가 이제 4001인데 이 1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연구실에서 계속 4001을 쓰고 있어서 제가 4001로 설명하긴 했는데 그냥 0x4000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거 하시고요. 지금은 4000 아니면 4001로 하셔도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CPU 타이머는 인터럽트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TSS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런이 되는 거거든요. CPU 타이머가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프리소프트가 원래는 11이었는데 00으로 되면서 어떻게 줄었냐면 한번 볼까요? 프리 00이면 한 번 동작하고서는 멈추네요. 한 번 32비트 그 피리어드 레지스터 값만큼 쭉
간 다음에 멈춘다는 뜻입니다. 아니면은 이게 그런 의미인가? 에뮬레이터 동작할 때마다 멈춘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next decrement of TIM. 근데 이게 스탑 애프터잖아요. 어쩌면은 에뮬레이션 모드니까는 CPU 타이머가 에뮬레이터랑 연동돼서 한 클럭 진행될 때마다 딱딱 멈출 수도 있겠네요. 디버깅 하려고. 일단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일단 그렇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이거 밥 먹고 와서 이게 처지죠. 이게 지금 이게 식후라서 약간 졸리운 느낌이 있어서 양해 바랍니다. 다시 힘내서.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컨트롤 슈트에서 인터럽트 된 거 얘기 드렸는데 CPU 타이머는 총 3개입니다. 0, 1, 2. 그리고 인터럽트는 int 1, int 13, int 14를 받고 숫자가 작을수록 높아요. 가장 높은 건 CPU 타이머 제로인데 얘가 다섯 번째가 아니라 7번째네요. 위에서부터 중간에 그래도 딱히 5번째는 아닌데 가장 높은 거는 그 AD 컨버터 2개 있고 외부 인터럽트 2개 있고 AD 컨버터 있고 그 다음에 타이머네요. 그래서 총 앞에서부터 따지면은 여기 int 1 기준으로 6번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나중에 PI는 배울 테지만 요 앞에 있는 거는 그 28335가 받아들이는 인터럽트의 대표 신호예요. 그러니까 int 1부터 int 14까지 총 14개의 신호가 있는 겁니다. 근데 int 1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로직으로 보면은 입력이 8개인 뭐 엔드 게이트 약간 이런 식이라서 8개 신호 중에 하나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무조건 생겨요, 인터럽트가. 그래서 동시에 2개가 생기면 우선순위가 높은 게 먼저 시작이 됩니다. 하고 걔가 끝나야지만 2번째로 실행된 인터럽트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니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는 아직 28335의 프리-RT OS를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라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마 TI사에서 제공하는 프리-RT OS를 쓰신다면 타이머2는 그 이제 DSP에서 쓰도록 지금 할당되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타이머 0이랑 1번 쓰셔야 됩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됐고 다 끝났네요. 더 있나? 309페이지고요. 이제 요약을 해보면 CPU 타이머는 프리스케일과 타이머 피리어드를 설정을 한다. 맞죠? 그 다음에 타임 드라이브 다운 레지스터 TDDR 그 다음에 타임 피리어드 레지스터 이거 오타가 있네요. TPRD 이 두 개를 우리가 뭐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쪽에 TDDR은 16비트, TPRD는 32비트입니다. 하고 프리랑 스탑은 방금 디버거용 제어 비트에서 11이면 프리런이고 00이면은 에뮬레이터랑 연동해서 뭐 하나 증가할 때마다 하나 빠질 때마다 이렇게 뭐 인터럽트가 멈추는 동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가 있고요. TSS는 지금 타이머 상태, TRB는 매뉴얼 리로드, TIF는 타이머 인터럽트 플래그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이라서 뭐 이것저것 많은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28335가 가진 인베디드 모듈 중에서 가장 레지스터가 적고 구조도 가장 간단한 페리페럴이 바로 CPU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어, 이 CPU 타이머를 좀 잘 보셔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하드웨어가 구동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다면 또 다음번에 하는 것도 문제없이 보실 수 있으세요. 309페이지고 310페이지. 예, 뭐 똑같이 인터럽트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선은 2833 안에는 인터럽트가 많이 있어요. 한 30 몇 개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인베디드 코드 개발용으로 할당된 건 총 14개예요. 그 중에서 1부터 12번까지는 그 PIE라고 해서 페리페럴 인터럽트 익스펜션이라고 하는 인터럽트 확장 어떤 모듈이 있습니다. 그 구조에서 한 인터럽트당 8개의 신호를 받는 걸로 처리해서 총 96개의 인터럽트 신호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인트 1부터 인트 12까지의 내용이고, 인트 13과 인트 14는 독자적인 인터럽트 소스예요. 얘는 확장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인터럽트 발생시키는 원인이 한 개씩 있어요. 그래서 타이머 제로는 인트 1에 물려 있고, 타이머 1과 타이머 2는 인트 13, 인트 14에 물려 있다. 예,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네요. 예. 막상 보니까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자, 여기까지고, 잠깐 CCS 코드를 볼까요? 지금 배포해드린 코드는 그 문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었던 자료는 작년 2학기 때 그러니까 2014년도 후반에 만들어진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코드랑 내용이 똑같진 않아요.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배포해드린 거는 CPU 타이머랑 EPWM 인터럽트 두 개가 동시에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지용으로 만들었는데, CPU 타이머는 지금 파워포인트로 설명한 것과 완전 동일한 구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이 코드 참고해서 보시면 뭐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CPU 타이머 부분만 보면은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나중에 설명할 거거든요. 우선은 CPU 타이머 인터럽트 함수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인터럽트 벡터에. 그래야지 인터럽트가 발생하도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당장 참고만 하시고요. 나중에 인터럽트 부분 설명할 때 따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걔가 지나고 나면 뭐 쭉 생략하고, 쭉 생략하고, 여기 init CPU 타이머, 여기서 각각의 CPU 타이머를 초기화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config CPU 타이머에서 이거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아? 이렇게 당겨서 이런 식으로, 그죠? 좀 편리하네요. 자, CPU 타이머 2라는 외부 변수는 잡혀 있어요. 잡혀 있고, 그거의 앞에 주소 연산자인 AND를 붙여서 그 구조체 포인터, 구조체 주소를 넘겼죠. 그리고 150이랑 100이라는 값을 넣어서 아까 파워포인트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전체 피리어드 값 두 개를 계산했습니다. 그거를 CPU 타이머 32비트 타이머에 넣었죠. 지금 PRD.all이라는 레지스터에. 그 다음에 프리스케일 카운터는 지금 00으로 초기화해서 그냥 한 클럭 오면은 바로 동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프리스케일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고 뭐 나머지 설정 기능은 완전히 동일하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밑에 거 명령어를 실행함과 동시에
CPU 타이머가 동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이진 않지만 이 4라고 한 부분이 CPU 타이머 인터럽트 이네이블을 켜놓은 상태고요. TSS라는 값을 0으로 만들면서 CPU 타이머를 런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코드, 요 90번째 줄이 바로 CPU 타이머 2를 구동하는 어떤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맨 밑에 와서 이제 요 챕터랑은 관계는 없지만 이 IER 이게 오아링 연산자인데 mint 14에서 14번 인터럽트 마스크를 이네이블 해주고 그 다음에 CPU 타이머 2 인터럽트 이네이블 해주고 오늘은 인터럽트를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인터럽트 설정하는 부분 할 때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해 못하셔서 좋으니 우선 그렇구나 라고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뭔진 몰라도 CPU 타이머 인터럽트에 인터럽트 카운터가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어디에서? CPU 타이머 인터럽트에서. 그래서 요게 CPU 타이머 투 인터럽트가 실제 이제 CPU 타이머 인터럽트의 주 메인 함수예요. 이거는 이제 예제 파일로 10kHz로 구동되고 있는 CPU 타이머 투 인터럽트 코드입니다. 그래서 크게 동작을 두 가지를 하는데 AD 컨버전 값을 읽어와서 ADC 테스트 0부터 7번까지 이 값에다가 값을 출력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PWM 버퍼 이네이블 하고 총 12개. 화면에는 6개만 보이는데 지금 풀 듀얼 데드밴드 컨트롤을 설정해놔서 그 CMPA 하나만 설정하면 CMPB는 자동으로 보상 주파수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PWM 설명할 때 따로 자세히 해드릴 거고 여하튼 간에 총 12개의 PWM을 일괄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CPU 타이머 2점 인터럽트 카운트라는 값이 여기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CPU 타이머 2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마다 메인 함수에서는 CPU 타이머 2 인터럽트 카운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걔가 2000개 이상이 되면 다시 0으로 초기화해서 항상 최대치는 2000개 미만이 되도록 리미트를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 구조를 보시면 아실 텐데 인베디드 CPU는 원래 주 메인 함수 루프는 메인 함수 내부의 포문, 보통 무한 루프라고 부르는 순환 루프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거기를 회전을 하면서 루프를 돌면서. 근데 CPU 타이머나 PWM 모듈 같은 어떤 로직이 인터럽트를 쓰기 시작하면 외부에서 별도로 인터럽트 코드가 구성이 되고 그 코드들이 인터럽트 함수에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서 각각 시간에 맞게 인터럽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28335 마이컴은 메인 함수 안에 있는 포문에서 계속 어떤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단 가끔씩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인터럽트 코드에 가서 인터럽트에 설명된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그 액션이 끝나고 인터럽트가 끝나면 다시 메인 함수의 포문, 무한 루프 안으로 되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또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CPU의 기본적인 동작이에요. 그래서 CPU는 인터럽트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면 계속 메인 함수에서 무한 루프 안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도 CPU 타이머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CPU 타이머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파이팅입니다.